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가 5월 13일 KBS2 음악방송 뮤직뱅크에 출연을 했지만 1위를 놓치고 2위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방송 점수가 0점을 받았기 때문에 2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아니면 SNS에서 시끌시끌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 문제가 묻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되어야지 묻히는 거는 똥을 신문지로 덮는 거나 늘 같다고 껌껌한 부분을 잠시 그냥 눈속임으로 지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민들이, 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엑스포츠 뉴스 이정범 기자가 5월 22일자 기사로 기사를 업로드했습니다. 이정범 기자는 비교적 기사를 쓸 때 자료조사를 성실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거기에 덧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정범 기자의 5월 22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구독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뮤직뱅크는 저는 요번의 사건은 비리로 저 개인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는 기자 입장에서는 유튜브와 달리 비리다, 이것은 확실하게 뭔가 의심쩍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기에 굉장히 객관적인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잘못된 문제는 반드시 근본 원인이 파헤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범 기자는 이번 기사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뮤직뱅크에서 뮤직뱅크 임영웅 씨 2위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정범 기자는 방송 점수가 0점으로 된 거,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의혹도 있고 축축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음악방송이 0점이 나온 것이 KBS 변명대로 정상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임영웅 씨가 1위를 못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고 기사를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뮤직뱅크가 하는 점수 합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부 문제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못된 빠진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무엇이 빠졌는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됐다는 얘기로 저는 이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싸이가 한참 월드스타로서 활동을 할 때 젠틀맨 점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 4월 19일 연합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정범 씨가 얘기를 합니다. 당시 뮤직뱅크 PD가 말하기를 뉴스를 클립으로 한번 생산이 되면, 아니면 뉴스를 자료화면으로 한번 생산이 되면 그 뉴스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 뉴스 방송 점수를 이 뮤직뱅크 순위에 합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아마 입장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한번 그걸 자료 영상으로 쓰면 계속 그 자료 영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 점수에 합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방송 점수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그 방송 점수의 논란은 있었지만 그 해명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의문은 남는다. 그런 문제의식은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정범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방송이라는 것이 음악방송에서 그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순위를 정하는 그 점수가 얼만큼 대표성을 갖느냐. 왜 순위라는 것은 대표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그것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대중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원 점수나 음반 점수는 즉 음원 점수의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거고 이것은 대중들이 합의를 한 내용이고 음반 점수는 아티스트 팬덤이 강력하다는 것을 지표로 표현되는 거 아니냐, 지표로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점수보다는 음악방송이 순위의 대표성을 차지한다는 것, 대표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즉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범 기자의 시각으로서도 음악방송이 이렇게 중요한 포션, 점수 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팩트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음악방송의 점수가 이렇게 대표성을 해서 반영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 이정범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점수의 대표성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 음악방송에 출연을 안 하면 1위를 못하는 것이냐? 1위를 할 수 없는 것이냐? 특히 음악방송도 KBS 음악방송에만 출연을 해야 방송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문제, 음악방송 산정 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즉 방송국이나 음악방송 제작팀의 재량이 얼마까지 주어져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옳지 못한 객관적이지 못한 산정, 순위 산정 방식을 우리 시청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PD법입니다. 그거는. PD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PD법이다? PD 마음대로 주물럭거린다? 그게 뭡니까?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이정범 기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국이나 음악방송 재량에 이것을 다 맡겨준다면 이거는 비리의 온상이다. PD법에 지나지 않는다. PD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방송에 출연 안 한다고 1위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냐?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특정 분야의 점수를 이렇게 많이 왕창 반영하는 것, 임의로 조정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거는 PD법이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의 일파만파, SNS에서 난리 부르스인데 KBS는 이 PD를 과연 징계할 것인가? 징계를 했나? 우리는 이것을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봐야 PD, 음악방송 제작진들이 이러한 잘못된 오류를 앞으로 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BS는 이 문제를 일으킨 담당 CP를 징계를 했나 안 했나, 징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똥은 치워야 된다.
덮고 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미끄러져서 불이익을 본다. 고맙습니다.